대부. 진짜 지리는 영화다. 이게 1972년작인데 50년 다 됐잖아. 근데도 아직 영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보통 영화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려운 내용이고 대중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 마블 영화가 엄청난 인기고 역대급 수입을 냈어도 영화계에서는 작품성으로는 잘 인정을 안 해. 그런 것처럼 영화계와 이 대중의 반응은 정반대일 때가 많아. 근데 대부는 안 그래. 대부 재미없다는 사람 못 봤고 영화계 사람들은요 이거 무슨 성서 보듯이 합니다. 심지어 안 본 사람조차도 이 영화가 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이 영화 제작될 때만 해도 이런 띵작이 될 줄은 몰랐대. 마피아가 실제로는 지저분하고 막 허름한 동네 건달 이런 느낌의 범죄자들인데 대부에서는 이탈리아의 상류층 마냥 굉장히 고급지고 우아하게 연출됐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 실제 마피아들이 그런 거지. 안 그래도 우리 맨날 사고 쳐서 경찰 피해 숨어 살기 바쁜 애들인데 지들 얘기가 이렇게 영화에 딱 나와버리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제작할 때 실제로 마피아들이랑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대.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자기들이 너무 간지나게 나오는 거야. 그러자 이 동네 양아치 같던 마피아들이 대부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보스를 갓파더라고 부르면서 충성 맹세한답시고 반지에 입맞춤 한다든지 비싼 양복 사입고 상류 사회의 문화와 예절을 배워요. 갑자기 막 위스키에 쿠바산 씨가 들고 있고 막 이래. 하는 짓은 똑같이 마피아야. 근데 그 방식이 예전처럼 쌍스럽지 않고 고급져졌어. 얘들의 애티튜드가.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들이 스스로를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따라해. 예전에는 그냥 콩가루나 다름없던 새끼들이 조직의 소속감,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나라 조폭으로 치면은 족보를 만든 거야. 예전에는 뭐 지만 중요해가지고 배신도 밥 먹듯이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이라도 가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조직을 배신한 대가라면서 막 응징해. 조직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충성도가 생겨난 겁니다. 충성도가 생긴다는 건 뭐야? 계급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족보도 있으니 자식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시키기도 해. 다른 조직과 정략 결혼도 합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우는 정치력까지 발휘했고 대부로 이렇게 마피아의 급이 올라갔고 설명을 들어보면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근본이 거 결국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새끼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이 썩은 근본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결국 영화는 영화고 건달은 건달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골 때려요.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이 가족이 살았어. 위에 옷 안 입고 있는 애가 둘째 아들 타카히로, 옆에 빨간 옷이 첫째 아들 타카시인데 둘 다 야쿠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남자는 아빠인 키타무라 사네오, 야쿠자 보스야. 엄마는 키타무라 마미라고 이 사람도 야쿠자 조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패밀리 야쿠자야. 4인 야쿠자 패밀리. 이런 건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다 진짜. 조직 이름도 아빠 성 따서 키타무라 구미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혼종들이 태어났냐는 건데 한 명씩 차례대로 좀 알아볼게요. 먼저 키타무라 사네오. 키타무라 패밀리의 오야지고 사건 당시 60살. 60 처먹고 가족이랑 야쿠자 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이쪽 사람이 아니었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후쿠오카에서 화과자를 만드는데 장인 소리 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고향 내려가서 택시 운전수 했고 7, 8년 정도 차 몰다가 직업을 바꾸는데 그게 야쿠자 간부의 개인 운전기사였던 거지. 일반 야쿠자도 아니야. 간부급인데 맨날 옆에서 보는 게 뭐겠어.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 조직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지금 아내인 마미와 내연 관계가 된 겁니다. 이미 사네오는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가자 마미도 결혼한 상태였는데 서로 이혼하더니 사네오 출소하고 결혼합니다. 재혼했어. 사네오의 조직이 320명 정도로 규모가 꽤 컸대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잘 따르는 부하 둘 데리고 반 독립하듯이 하부 조직 야쿠자를 만드는 조장이 됐어. 나중에 들어오는 아들들까지 합하면 6명 조직인 거죠. 스타트업 야쿠자였고 건설 현장에 일꾼 보내주는 회사 운영했대요. 다음은 아내, 왕언니라고 불리던 키타무라 마미야. 1959년이고 사건 당시 45살, 남편보다 15살 어립니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았던 게 아빠가 어릴 때 집에다가 불법 도박장을 열었대요. 마미의 엄마가 여기에 마담이었던 거지. 그러다 9살에 엄마가 병으로 죽으면서 얘가 외할머니 집에 보내지거든요. 여기까지는 마미가 그래도 좀 멀쩡한 애였거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찾아온 거야. 딸 보러 온 게 아니었어. 마미는 이날 지 아빠가 외할머니랑 자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애가 탈선을 하는 거지.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막 살아.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졸업해요. 바로 돈 번다고 봉제 공장 취직하는데 여기서 친해진 언니가 있어. 이 언니가 어느 날 말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길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남편에게 맞고 있더래. 이 남자가 야쿠자였거든. 그래서 언니 구해준다고 달려들다가 오히려 자기도 감금됐고, 그러다 새벽에 도망치는데 보복당할까봐 무섭잖아. 아예 이 지역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 뒤로 한 6년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뭐 이불 공장, 스낵바, 간호사 일자리 안 가리고 돈 벌다가 우연히 22살에 15살 많은 사내오를 만나 결혼했던 겁니다. 존나 막 살면서 한 번의 중절 수술,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해요. 마미가 자식을 셋을 더 낳았거든. 그러면 22살에 임신만 5번 한 거야. 아들 둘, 딸 하나 낳았어요. 그중 막내인 둘째 키타무라 타카시가 조직원이 되는 거죠. 아까 사진 보면 아들 둘이었잖아. 첫째 아들은 사네오의 친자식입니다. 남편 친자식. 딸 둘은 뭐 여자라 그런지 조직에 넣어주진 않았대. 남편인 사네오가 키가 160입니다. 마미가 170. 근데 둘 다 좀 키는 작은 편이지만 몸무게도 막 100kg 나가고 이래가지고 뚱뚱하고 짧잖아. 사람들이 벼룩 부부라고 불렀다 그래. 사실 불법으로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경찰서 가거나 부자 되거나야. 마미가 술집을 하나 내요. 금방 망했고 집안 사업도 별로였어. 상부 조직은 이미 규모가 커 잘 나가는데 하위 조직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잖아? 생활비 벌기도 힘들어요. 거기에 번 돈의 일부는 상부에 상납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 집에 빚이 늘기 시작해요. 2004년에는 하도 돈이 없으니까 아빠잖아 남편 조장 사네오가 가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둑질을 했어. 주차된 차 문을 따다가 걸려서 체포됐대. 이 일로 상부 조직의 간부들은 가오가 떨어졌죠. 아니 우리 조직원이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고작 차 문 따다가 걸렸어? 조직의 수치다. 그래서 사네오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사는 게 어려우니 좀 봐달라 사정하니까 뭐 용서는 해주거든요. 하지만 조직원으로 그렇게 인정해주진 않았다 그래요. 이런 일이 그래.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불법으로 일하는 리스크를 안는 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사람이 진짜 추해집니다. 나이 60에 아내 자식 데리고 야쿠자질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도둑질했어. 또 잡혔어. 조직에서 인정도 안 해줘. 이제 그냥 동네 양아치만도 못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잘 나갈 때는 주변에서 만나자는 사람 많았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여자입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채꾼 58살 타카미 사요코라는 여자예요. 옆에는 아들들이고. 이 집은 또 특이한 게 가업이 불법 사채야. 아들이랑 아들의 친구들 데리고 사채업을 해. 불법 사채니까 건달들 많이 꼬이고 경찰 단속도 피해야겠죠. 돈 안 갚는 사람은 또 쫓아가서 받아내 오기도 해야 되니까 야쿠자가 필요했어. 사네오 입장에서도 돈놀이 하는 사람이랑 알고 지내면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이 기회에 알고 지내는 거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 그때부터 이 두 집안이 공생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는데 2000년에 사네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18살짜리 남자애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일이 생겨. 이 당시에 일본에서 대박친 사업이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말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야. 그런 회사가 있었대. 퇴사 신청을 대신해준다는 거지. 필요한 서류 작업 맡아주고 비슷한 회사로 옮겨도 전 회사랑 다시 마주치지 않게 막아주고.
일본이 폐쇄적이고 소심한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나 봐요. 그만둔데 여기에 화가 난 사네오의 장남 타카시, 저기 빨간 옷 입은 애,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이 남자애를 두드려 팹니다. 이러니까 퇴사 대행업체가 유행했던 거야. 근데 야쿠자들이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쓰겠어? 드립다 팬 거지 그냥. 남자애가 근데 또 문제는 맞다가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카시 징역 3년 6개월형 받고 감옥 들어가요. 이제 20살인데 이 새끼가 전과부터 달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야. 고딩 때는 또 폭주족 대장이었대. 애초에 싹이 이쪽이었어. 언제든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지. 장남이 경찰서에 잡혀가면서 이제 사네오의 조직은 슬슬 내부가 썩기 시작해요. 사네오가 자기 부하의 아내랑 내연관계가 됐어. 이걸 아내인 마미에게 들키자 사네오는 지가 더 화를 내. 집구석에 막 석유 뿌리면서 다 불타 죽자 막 개난리 치는 바람에 이혼은 안 당했는데 마미가 이날부터 수면제 없이는 못 잤다 그래요. 조직이 이따윈데 상부 상납금 뭐 제때 내겠냐? 빚을 지게 돼요. 돈을 못 내가지고. 이 꼴 나니까 사는 게 어려워진 마미는 사채업자인 사요코에게 30만 엔을 빌려요. 그러자 말이 야쿠자지. 빌빌대면서 사채도 겨우 30만 엔 빌리는 거 보고 사요코가 이 키타무라의 조직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 마미가 느끼기에는 그랬대. 그리고 사채업자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받는 거잖아. 키타무라 조직이 야쿠자든 뭐든 간에 하루라도 안 갚으면 바로 쥐어 짜는 거야. 그때부터 슬슬 두 집안의 사이도 나빠졌어. 2004년 6월 마미는 사요코네 집에 개수공사를 맡아요. 건설 현장에 직원 보내는 일을 했잖아. 근데 빚을 안 갚았으니까 아직 사요코가 일은 해줬으면 하는데 너희들이 대신에 공사비는 못 주겠대. 빚이 있으니까. 까자는 거지. 이 집안 관계는 사요코네가 먼저 키타무라 조직에게 사채업 하는 거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이란 말이에요. 먼저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돈 좀 못 갚는다고 바로 아래 거 취급하는 게 마미 입장에서는 존나 열받는 거지. 이게 또 여자들끼리의 문제니까 기싸움도 꽤 심하다고. 이때부터 마미는 언젠가 사요코를 꼭 죽이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다녔어요. 이걸 또 전혀 모르고 있던 눈새 사요코는 마미를 찾아가기도 해. 언니, 내가 1억엔을 모았거든? 근데 이걸로 나 요번에 정식으로 그냥 허가받고 합법적인 대부 사업 한번 해보려고. 비틱질을 하네? 1억엔 이야기에 마미는 사요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가족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네오가 만든 조직이지만 나이가 너무 들었어. 사네오가 60이잖아. 그리고 상부에서 무시하니까 실질적인 이 오야는 여기서 마미였단 말이에요. 마미는 남편 사네오의 아는 사람을 통해 좋은 땅이 하나 나왔으니 사요코에게 야 싸게 사라 권했어요. 사요코가 바로 돈을 준비했고 2004년 9월 16일 밤 공원의 차 안에서 둘이 만납니다. 계약서 쓰자는 핑계로. 이때 출소한 이 타카시가 주변에 숨어 있었어. 엄마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계약서 사인하다 말고 사요코가 갑자기 연애 상담을 해달래. 언니 나 요번에 난 남자 생겼거든. 괜찮아 연하야. 근데 좀 어떻게 좀 더 내가 꼬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결혼도 했잖아. 어떻게 방법 없을까? 막 이래. 마미가 얼떨결에 이것저것 대답해줘요. 야 별거 없어 남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바로 술 먹자고 하고 그냥 바로 그날 밤 그냥 모텔 가서 몸짓이 들어가 버려. 끝나. 대답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요코는 또 언니 너무 고마워. 나 진짜 언니밖에 없어. 우리 진짜 늙어서도 이렇게 지내자. 나 언니 정말 친언니라고 생각해. 이 말에 마미가 살해 계획을 망설였어. 최근 몇 달간 뭐 돈 문제로 꼴밖에 해서 그렇지 기집애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괜찮은 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숨어서 기다리는 장남에게 신호를 못 주겠는 거야. 일말의 정이 있던 거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타카시는 엄마가 신호를 안 주니까 뭐해? 이러면서 안 되겠다. 독단적으로 자기 배다른 동생 타카히로를 불러요. 얘를. 그래서 사요코 집을 그냥 쳐들어갑니다. 둘이. 집에는 15살짜리 아들이 있었대. 둘째만 먼저 보내서 애를 목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돈 될 물건들 챙겼고
죽인 애는 트렁크에다가 넣었어요. 시신 유기해야 되니까. 둘째인 타카히로, 얘는 어떤 애냐면은 사건 1년 전 이미 마약으로 소년원 갔다 왔었고, 원래는 스모 선수 준비하다가 폭주족을 지가 직접 만든 영재 야쿠자입니다. 절도에 성폭행까지. 형도 스모 선수였는데 형보다 더한 새끼야. 도중에 여자 잘 만나가지고 성실하게 살려고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구석 근본이 야쿠자잖아. 결국 여친 차면서 이 짓거리 시작했던 거죠. 사요코 집 다 털었잖아? 이제 차 타고 째렸는데 갑자기 트렁크에서 뭔 소리가 나더래. 죽은 줄 알았던 사요코 아들이 사실은 기절해 있던 거였어. 그래서 다시 두드려 패 죽이고 여기로 갑니다. 벽돌 매달아 강에 버려요. 이지랄하고 챙긴 돈이 10만 엔밖에 안 된대. 사채하는 집인데 돈을 그냥 두고 다니겠냐 집에. 다 회사 금고에 있겠지. 마미는 이때 사요코를 못 죽이고 그냥 보내줬대요. 사요코 집에 왔어. 아들이 없네? 남은 아들이랑 애 친구들 모아서 찾아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다시 마미 언니를 찾아가. 이때 마미의 아들들에게 사요코 자식 죽였다는 이야기 듣고 마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지. 사요코 찾아오니까 진짜 죽여야겠다. 알았어, 아들 없어진 거 찾아줄게. 진정부터 하고 밥 먹어. 도시락 줄게. 이거 밥 먹어. 맛있어. 새로 나온 거야. 여기 수면제를 타요. 그리고 사요코 쓰러지니까 어떻게 이제 할지를 또 의논합니다. 아니 결론이 뻔한데 자꾸 뭘 의논해 이 여자는. 자식까지 죽인 마당에 수면제도 먹였잖아. 그냥 보내줄 수가 있냐? 차에 태워서 공원 끌고 가 목 졸라 죽였고 지갑에 있던 26만 엔 뺏었대요. 이제 사요코 집안에 남은 가족은 동생 찾고 있던 장남뿐이야. 마미의 아들들은 이 장남도 죽이려고 찾으러 갑니다. 아는 사이니까 뭐 미리 연락해서 만났지. 야, 동생 사라졌다며 좀 만나자. 어떻게 할지. 사요코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나갔는데 막상 여기서 만나니까 마미의 자식들이 총을 갖고 왔네? 보자마자 머리에 겨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하면서 너 죽기 싫으면 돈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몰라 아들도. 사요코가 사채업자인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금고 비번 이런 거 말해주겠냐? 모른다니까 옆에 같이 나온 친구까지 다 쏴 죽여요. 지금 사요코랑 아들의 친구 시신까지 셋이 있는 거야. 이거 다 여기 강가에 돌매달아 버려요. 이제 마미의 아들 형제가 집에 돌아가서 결과 보고하는데 이때 사요코의 막내 죽인 것도 알았대 부모들은. 사요코랑 땅 거래하는 자리에서 신호 안 주니까 엄마가 왜 신호를 안 주니까 우리끼리 가서 한 거죠. 왜 신호 안 줘요? 마미가 놀랬어.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일 벌어졌는데 뒷수습 잘해야지.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빠져서 이렇게 TV나 보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 듣던 조직의 오야 사네오가 아들들 말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시신 처리를 잘못했대. 벽돌 몇 개 고작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 봤자 죽은 시신은 가스가 차니까 다시 떠오른다는 거야. 오야가 확실히 달라. 괜히 보스가 아니네. 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오라는 거죠. 가서 사요코랑 첫째 아들 친구 다시 건져요. 근데 뭐 아빠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지. 일단 다시 트렁크에 넣습니다. 그 15살짜리는 다른 강에 버렸는데 못 찾아요. 결국 며칠 뒤 이 애 시신이 물에 떠올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했다가 이 사건이 알려진 겁니다. 사요코가 사채업자다 보니까 뭐 인맥들이 꽤 있겠죠. 이미 실종신고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경찰도 진작에 키타무라 가족 의심하고 있었고 근데 시신까지 나오니까 바로 경찰에서 부른 겁니다. 마미는 생각보다 멘탈이 약해. 바로 다 자백하더라고요. 아내가 체포되자 남편인 사네오가 또 남편이랍시고 경찰서 가서 막 난동부려. 아니 경찰이 증거도 없이 선량한 시민들 체포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세금 내고 산다 막 따지는데 아니 자백이 나온 마당에 경찰이 뭐 당장 풀어줄 수 있냐? 조사 더 해봐야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분에 못 이긴 사네오가 총 들고 갔거든. 지 머리에 총을 쏴요? 근데 여기가 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야 안 죽었거든. 설명으로는 뭐 그래 이게 번역이 이상한 건지 총알이 머리를 뭐 반바퀴 돌아가지고 이마에서 멈췄대.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뼈 타고 돌았다는 건가 봐 총이. 불발난 게. 모르겠어. 생명에 지장이 없었대요. 다음날
마미의 큰아들 차가 발견됐고 여기서 시신셋 찾은 거죠. 가족 넷을 다 체포해요. 여기서 이제 검찰이 뻘짓을 하는데 주범이 아들 형제잖아. 얘들 둘을 검찰에 옮겨서 지금은 경찰서에 있으니까 검찰에 옮겨서 검찰에도 이제 범죄자들 가두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 방에 가둬놓고 이걸 이제 옮긴 경찰들 넷이서 그 방 앞에서 저녁을 시켜 먹었대. 그러다가 이제 장남이 막 문을 두드려. 아,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라는 막 이렇게 부탁을 해. 경찰이 이제 리모컨 들고 들어가서 에어컨 켜려고 하는데 형제가 바로 제압을 하는 거지. 경찰 넷이 달려들어도 얘들이 스모하던 애들인데 100kg가 넘는데 체격이 좀 크냐? 상대가 안 돼요. 얘들이 경찰 넷을 역으로 방에 가둬버린 거야. 이대로 형제가 도망치면 경찰들은 뭐 잘리는 걸로만 끝나지 않겠죠. 필사적으로 설득했어.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범인이라고 뭐 확정난 것도 아니지 않냐. 조사받고 혐의 없으면 풀어주는 거다. 당장 이러면 너희들 진짜 범인 되는 거다. 자기들 죽을까봐. 근데 장남이 이대로 잡히면 내가 죽는데. 아무것도 난 안 했다 사실. 그러니까 3일 뒤에 돌아오겠다면서 동생을 또 두고 혼자 째요. 하지만 다시 금방 잡히죠. 바로 재판 열렸고 반은퇴한 오야인 키타무라 사네오는 여기서 또 아빠 노릇 한답시고 모든 일은 왓다시가 혼자 계획해버린 범행이다. 범죄자는 나 하나로 족하다는 이지랄 해. 당연히 다 개무시 당했고 마미와 둘째는 범행 인정했어요. 장남 새끼만 자꾸 자기는 무죄라는 거야. 사실 자기는 살인 안 했거든. 따져보면 그래요. 장남인 타카시는 다 동생을 지시했습니다. 자기 직접 손 타서 죽인 사람은 없어요. 아빠 사네오도 반은퇴 상태라 살인에 직접 관여한 건 없습니다. 현장에 간 적이 없어. 고작 해봐야 그냥 회의 참석이야. 하지만 그동안 야쿠자로 저질러온 일들이 존나 많잖아.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가중되면서 가족이 전부 다 사형 나왔어요. 아빠인 사네오랑 장남 타카시만 항소하는데 이 병신들이 이 사건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연히 기각되면서 가족 넷이 다 사형 받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사형 받을 만한 짓들을 많이 했다고요, 그동안. 가족이 7이거든요. 딸 둘은 야쿠자도 아니고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더 있어. 늦둥이처럼 낳은 애가 있나 봐. 얘는 나중에 사건 알게 되면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유서를 남기지 않아가지고 이유는 불명이라는데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연좌제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 눈치도 받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숨어 살아야 되고 쪽팔리고 충격도 또 시게 받은 거지.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마미는 나름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 남편인 사네오를 만나기 전에는 회사원이랑 결혼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만난 남자들에 비해 너무 정상적인 남자였어. 평범했고 이 남자라면 뭐 자기도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도 가졌고 근데 이 남자가 사고로 죽은 거라. 이 충격으로 유산했고 얼마 안 가서 만난 남자가 사네오였다는 거지. 결국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조진 여자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직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치소에서 사형 대기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